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인물집 중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화라님 인물인스를 이용해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총 4가지의 다꾸를 할 예정이라 빠르게 진행될 테니 말과 함께 영상을 눈으로 쭉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되다 보니 제가 말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위주로만 설명할 테니 다꾸를 한번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다꾸가 흘러가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처음 시작했던 약 2년 전보다 다꾸 속도가 배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하나를 할 시간에 2-3개를 더 하게 되면서 다꾸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다꾸를 할 때 생각의 군더더기를 많이 버려서 그런가 봐요. 인컷들을 생각한 주제에 맞게 준비한 뒤 느낌 가는 대로 배치하고 그대로 붙이고, 그렇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의 망설임이 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티가 나지 않는 섬세함을 줄였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왜 제가 다꾸하는 시간이 들었는진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다꾸가 오래 걸려 고민인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많이 해보라는 말밖에 없네요. 이제 다꾸를 잠깐 설명해보자면 첫 번째 다꾸는 동화가 컨셉입니다. 인스가 동양풍이지만 동화 같은 채색이라 어울리는 동물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동물이나 버섯이 러블리 빈티지 느낌이긴 하지만 한복 인물에게도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다꾸를 다 해도 허전한 테두리는 또봉님의 동양풍 프리랜스로 마무리할게요. 날개는 까만 너구리님의 택대폭 사이즈 박테인데 한쪽만 붙여도 정말 크죠? 보통 날개를 붙이면 그 위에 꾸며주는 걸 깃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비가 제일 무난할 거예요. 이제 위아래로 프릴을 붙여주면 끝입니다. 동화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인스들은 프릴 밖으로 꺼냈어요. 프레임 밖으로 꺼내면 입체적으로 보여서 동화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위에까지 붙이고 60 위치에 맞춰 펀칭을 뚫어주면 끝이에요. 튀어나온 것도 잘라주고요. 펀칭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처음엔 절삭력이 좋다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새로 사야겠습니다. 해둔 건 다이어리에 끼워두고 두 번째 다꾸로 넘어가 볼게요. 얘기를 못 드렸는데 다이어리는 썸띵비 러브드님의 다이어리입니다. 두 번째 다꾸는 크림피치님의 배경지를 이용해 볼게요. 배경지는 통으로 붙여도 이미 다꾸가 끝이 나서 정말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꾸미면 또 아쉬워서 무광호백 제품으로 색이 묻히지 않게 꾸며주겠습니다. 투명 인스의 경우 배경이 화려할 때 인스가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나마 무광호백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여서 투명 인스보다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꾸며줄 게 없나 고민을 하다가 무난하게 꾸미기 좋은 수채화 느낌의 박테컷을 이용했어요. 이제는 손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인물은 제일 위에 올라와야 해서 소품들부터 먼저 붙여주면 돼요. 이 수채화 느낌의 제품도 호백이 진해서 배경이 화려한데도 묻히지 않네요. 최대한 인물 주변에 붙여주고 그 위에 인물을 붙여줍니다. 이미 배경이 완성형이라 더 꾸며도 안 보일 테니 여기까지만 꾸며줄게요. 튀어나온 건 자르기와 펀칭해주기는 동일합니다. 일단 다이어리에 꽂아두긴 했는데 어차피 뒤쪽면 꾸며줘야 하니 다시 들고 올게요. 이번엔 앞에 썼던 찢은 배경지를 또 사용해주겠습니다. 이때 시월토끼님의 무광 호백 인스들을 잔뜩 쓰고 싶어서 비슷한 분위기의 인스들을 긁어모았어요. 시계 박테컷은 까만 너구리님의 택대폭 사이즈인데 날개만큼이나 큽니다. 투명이어도 검정색 테두리라 크게 묻히지 않으니 배경지 위에 살짝 걸쳐서 붙였어요. 그대로 붙여도 예뻤겠지만 위쪽을 하얀 채로 두기가 허전해서 수채한 느낌의 배경 디테컷을 붙여주겠습니다. 인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인물에 대보며 어울리는 색을 찾아 골랐어요. 가끔은 인컷을 해두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대충 빠르게 잘라주겠습니다. 떼어둔 스티커는 접착면이 위로 오도록 해서 실수로라도 종이에 붙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제 인물을 올려줄 건데 왼쪽 하단이 디자인상 직선으로 떨어지다 보니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왼쪽에 딱 붙이면 상관없겠지만 중앙에 붙이다 보니 어색한 부분은 바로 정리해줘요. 특이하게도 인물이 울고 있어서 느낌에 어울리도록 주변에 3장을 붙여줬습니다. 위쪽으로는 시계 태엽을 붙여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어요.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 닭구 취향은 이런 쪽입니다. 흰색을 최대한 없애고 붙인 자리 위에 계속 붙이기. 그리고 3장 뒤에 나비를 붙인 건 나비가 3장에 갇힌 느낌을 내고 싶어서예요. 붙이기 전에 미리 나비를 붙여두는 것이 좋지만 나비를 뒤늦게 발견한 잘못입니다. 어느 정도 큰 스티커들을 붙여뒀으면 이제 자잘한 것들을 붙여서 더욱 풍부한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보면 조잡해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붙일만한 것들입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요. 이번에는 자잘한 것들을 많이 붙이다 보니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튀어나와야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가위를 쓰는 일을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펀칭기를 한 번 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양쪽으로 꽉 차게 꾸몄을 때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닭구는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닭구도 달려볼게요. 마지막 닭구는 신전 느낌으로 해볼까 합니다. 마침 또봉님의 커다란 인스가 있어서 일기 쓸 부분을 만들 겸 배경으로 사용해줄게요. 인스 사이즈가 워낙 커서 속지가 작았습니다. 투명한 부분이 많은 무광 호백 인스는 비치는 부분에 수채화 느낌의 배경 스티커를 합쳤어요. 일기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옆으로 치우쳐서 붙이려니 버리는 부분이 많아지길래 반을 미리 자르겠습니다. 남은 반은 인물 아래쪽에 붙여 빈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잉컷을 열심히 했는데 하얀 곳에 붙여서 잉컷이 잘 안 보이면 섭섭하잖아요. 모양을 잘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인물을 붙여주면 우선 기초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붙여주기 전에 레이스 인스가 보여서 머리 위쪽은 다 붙이지 않았어요. 인스가 너무 예쁘다 보니 한 번은 꼭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레이스 인스의 경우 중앙에 큐빅이 있다 보니 끝부터 맞추기보다 중앙을 먼저 맞춰줄게요.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보다 섬세하게 자르기 좋은 커터칼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광 호백 인스는 두껍다 보니 일반 커터칼의 경우 힘을 덜 준 상태로 두어 번 그어야 잘 잘리더라고요. 이제 더 꾸며주긴 할 건데 우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모양을 봐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붙여둔 상태로 생각하면 튀어나온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해준 뒤에 허전한 흰 여백들을 더 채워가 보겠습니다. 잉컷한 걸트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위치를 봐주다 안 어울리면 바로 빼고 어울리면 붙여줄게요. 알파벳 스티커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너무 커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만들려던 단어에서 분위기 멋있어지라고 가장 안 쓰는 알파벳 하나를 붙였습니다. 기왕 꺼낸 무광 호백 인스를 쓰고 싶어서 체인 인스를 쓸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자르기로 했어요. 무광 호백 인스는 워낙 두꺼워서 힘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이영지까지 잘리지 않게 힘을 조절해서 자르려면 칼날의 절삭력이 좋아야겠더라고요. 이제 커터칼이 좀 무뎌지고 있어서 한 칸을 잘라야 하는데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무광 호백 인스에서 이 제품은 길이가 길어서 약 15cm 정도 되는 다이어리도 괜찮네요. 자르고 남은 부분은 아까워서 길이가 되는 만큼 대각선에 걸쳐주고 붙여줬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여기에서 끝내줄게요. 펀칭해주고 다이어리에 끼워준 뒤 이제 추가로 더 꾸며줄 차례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이어서 점차적으로 꾸미는 편이에요. 먼저 생각했던 느낌으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을 쭉 해주고 다 끝나면 한꺼번에 추가적으로 꾸밉니다. 파란님 인스와 같이 화려한 분위기의 닭구는 고급진 형태의 수입 실스를 많이 사용해요. 수입 실스는 최근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헤아헤아님과 호르츠 상점에서 사고 있습니다. 칼선이 정교하지만 간혹 잘 안 잘린 부분이나 피스가 따라오는 게 있어서 핀셋으로 떼어주고 있어요. 실 스티커는 핀셋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저는 뭉툭하고 그림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서 일자 핀셋까지 꺼내서 분리해주고 있어요.
엄청 티가 나고 신경 쓰이는 건 없어서 안쪽 칼선 부분들까지 완전히 제거 안 해도 될 겁니다. 보는 사람 마음만 편하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인물 닦고에 나비가 있는 것을 좋아해서 나비 실스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흰색, 금색, 은색만 있는데 다른 색상의 나비들도 얼른 사야겠습니다. 금색이 정말 예쁘긴 한데 고급미가 있는 닦고가 아닐 땐 미묘하게 느낌이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흰색 나비 실스도 없을 때라 조금은 무난한 실스를 붙이고 싶었는데 결국 금색 나비였습니다. 전 다양한 사이즈 사용하길 좋아해서 디자인은 다르지만 작은 시사이즈의 금색 나비도 붙여줄게요. 흰색 나비가 더 우아하게 보였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붙이기 시작했으니 모자람 없이 가득 붙여주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추가로서 꾸며줄 부분이 없이 이미 인스로 꽉 채워뒀기에 여기까지 할게요. 내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점검한 뒤 끝내겠습니다. 이제 즐거운 촬영 타임이죠? 최대한 평행에 맞게 레이스와 다이어리를 배치한 뒤 크리스탈을 깔아줍니다. 빈티지나 앤틱한 분위기의 닦고에는 관절 손모양도 두고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라님의 4가지 인물 인스를 사용해서 인물집을 꾸며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